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월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날 ASML 실적이 발표됐죠. 이때 이제 실적 예상보다 좀 좋지 않아서 이 반도체에 좋지 않은 악재로 좀 작용을 했고, 이 4월 18일 TSMC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제 AI 이 분야 수요는 계속 급증하고 있다. 그렇지만 스마트폰, 애플이겠죠. 그리고 자동차나 이 PC용 시장은 좋지 않다는 그런 이제 코멘트를 보이면서 이 국내의 반도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뭐 이런 종목의 마이너스로 하락을 좀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4월 19일 지난주 금요일장, 뭐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공격, 이 소식으로 우리 시장 3% 넘게 급락했다가 이 종가는 이제 마이너스 한 1.6%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상당히 좀 출렁거리는 좀 하루였죠. 계속 이제 이런 부분이 이번 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번 주 일정을 보게 되면, 4월 22일 월요일부터 연준 위원들은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고요. D&D 파마텍이 이틀에 걸쳐서 공모청약을 합니다. 루마니아 대통령의 방한, 방산주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국제표준총회가 개최가 되고요. 미국은 버라이즌 실적 발표입니다. 다 미국 관련 기업들은 현지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바이에서 세계 블록체인 서밋이 개최가 되고요. 4월 23일 이날은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주식 분할로 거래가 정지됩니다. 민테크라는 종목이 이틀에 걸쳐 공모청약이 예정되어 있고요. 자, 미국 기업으로는 이제 테슬라.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메가캡, 매그니피션트 7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이날 이제 테슬라가 이제 실적 발표가 있죠. 테슬라는 이제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 8월 로보택시의 이벤트의 연간 배송 전망이나 이제 가격, 이런 게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모델 2 출시 등에 대해서 이 컨콜에서 많은 좀 질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날 테슬라와 더불어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 다음에 로키드 마틴, GM도 이날 실적 발표하고요. 4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LG노텍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 코칩이라는 종목이 공모청약 이틀에 걸쳐 합니다.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 거래 재개가 되고요. 거래가 이날 재개된다. 액면 분할 후에 이제 거래가 재개된다. 범죄도시 4 뭐 개봉한다고 그러고요. 자, 미국 기업으로는 메타, 퀄컴, AT&T, 보잉, 포드 실적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매그니피션트 7에서 테슬라, 그 다음에 메타까지 실적 발표하죠. 민간 우주기업 로켓랩이 카이스트 지구관측 이성 네온셋과 나사의 ACS-3를 발사한다고 하네요. 4월 25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합니다. 이 컨퍼런스 콜 내용 중요하고요. 현대차도 이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확정 실적 발표, LG전자 등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HD 현대 마린솔루션이 공모청약을 거친다고 합니다. 자, 삐아라는 종목이 또 스펙 합병 상장한다고 그래요. 기업에 대한 내용은 한 번 더 계속 점검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가 개최가 되고 이틀에 걸쳐서, 자, 그리고 또 매그니피션트 7 중에 시총 1위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인텔, 캐터필라, 머크도 이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주,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사는 미국의 빅테크, 메가캡, 이른바 매그니피션트 7 종목군들의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이 부분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장이 이제 크게 빠졌고, 특히 우리 시간 토요일 아침
미국 엔비디아가 10%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번 우리 기준의 1분기 기업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맞출 것인가? 이 눈높이가 낮아졌냐, 낮아지지 않았냐, 이걸 떠나서 상당히 지금 이 실적이 큰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4월 26일 기아, 현대, 모비스, S-오일 실적 발표가 있고요. 또 이날 연준이 선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죠.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어 PC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7% 상승 예상이 됩니다. 이것마저 이제 상승하게 되면 계속 금리 인하를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 시각이 바뀌지 않겠죠. 엑슨모빌, 쉐브론, FB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서 중국 해양 조선 부분 조사 여부 결정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이번 주 이벤트가 있죠. 포인트는 미국의 메가캡,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 국내는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좀 중요한 이벤트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자, 국내 증시로 가보시죠. 자, 지금 돈의 흐름이 어디인지 여러분들 매일 추적 관찰하고 계십니까? 나스닥 지수 201선 돌파, 나스닥 지수 51선 이탈된 지 지금 이탈 후에 4거래일이 5거래일째입니다. 예상 이 차트대로 보게 되면 주가가 좀 크게 밀리죠. 그렇다면 200일 이동 평균선 근접했을 때는 또 기술적 반등이 임박할 수 있겠죠. 자, 지난 4월 19일자 미국 증시 결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마이너스 10% 급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05% 하락했고요. 2022년 11월 이후에 최대 주간 하락세라고 합니다. 참고로 엔비디아 실적은 5월 22일 현지 시간으로 실적 발표합니다. 대형 기술주 맥세븐이 하락을 주도했죠. 특히 하락의 이유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차익 실현의 빌미를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공격 소식. 이게 이제 혼조대로 좀 작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미국에 통보도 했고 그렇게 뭐 이란 입장에서도 뭐 기사를 잠깐 보게 되면 뭐 이런 내용이죠. 뭐 양쪽 다 한 방씩 때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슬 뭐 확전 가능성은 좀 낮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런 기사 보면 확전 피하는 이스라엘, 이란 서로 급소는 피해 때린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시장적 리스크가 끝난 건 아닙니다만 우리 시장에 금요일에 출렁거렸던 만큼 미국 시장이 출렁거리가 아니고 사실 이제 이날 미국 시장의 어떤 급락 요인은 엔비디아가 이제 10% 넘게 급락을 한 거죠. 시총을 보게 되면 자, 엔비디아가 10% 급락했습니다. 시간에서도 약보합을 기록했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시총 상위 종목군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하락을 주도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 지수가 크게 뭐 좋지 않은 이런 나스닥 지수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50일선 깨트리고 이날 깨트렸죠. 이날이 언제입니까? 4월 15일. 그다음 이날부터 이 빠진 폭이 또 상당히 커요. 큽니다. 월간 단위로 지금 이 나스닥 지수 보게 되면 7% 7% 넘게 빠졌네요. 뭐 주간 단위로도 또 하락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만 뭐 나스닥이 한 5.5% 빠졌습니다. 당연히 뭐 이렇게 빠졌으면 코스피 코스닥은 한 2배 가까이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더 확인하시게 되면 뭐 구체적인 숫자는 나옵니다만 여튼간에 이런 이제 이 조정이 전 세계 특히 이제 우리 시장에도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기술주 위주로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의 위험 회피성 물량도 나오고 뭐 차익 매물도 쏟아졌다. 진영적 리스크는 뭐 해소되지는 않았죠.
그러나 좀 소강 국면에 좀 들어갔다. 뭐 이런 거 보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전에 이제 넷플릭스가 실적을 괜찮게 발표했습니다만 이제 내년부터 좀 달라진 정책 발표로 약세 분위기에다가 이제 요게 이제 찬물을 끼얹는 거죠. 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네, 이게 이제 23% 급락함에 따라서 이게 엔비디아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뭐 이런 이유입니다. 예, 엔비디아의 이제 하락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데 이 한 분석가가 이 분석가 중에 한 명이 AI 리더 주식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티커는 SMCI죠. 이 잠정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게 이제 이날 어떤 하락의 빌미를 잡아준 거죠. 잠정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아 이제 향후 실적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확정 실적 발표는 4월 30일 날 실적 발표합니다. 4월 30일 날. 그 얘기는 이제 4월 30일 날 SMCI 실적 발표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변동성까지, 그다음에 AI 주식에 대한 변동성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동안 AI 붐에 대한 과도한 쏠림, 그다음에 AI 주식에 없는 이 포모 현상, 이걸로 이제 묻지마식 매수세가 많이 몰렸는데 차익 실현의 빌미가 이제 이런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영향이었습니다. 뭐 기사 좀 더 다시 볼까요? 네, 요거죠. 반도체 주식 하락도 이렇게 반도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뭐 브로드컴, AMD,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이게 전반적으로 하락을 부추긴 이유가 바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 주가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향후 분기 실적과 AI 관련 지출에 대한 우려로 반도체 주식 전반적으로 하락을 이끌었죠. 원래는 이제 이 확정 실적 발표한 11일 전에 잠정 실적 발표하는데 이번에 잠정 실적 발표를 안 한 게 실적이 예상보다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우려감이 나오면서 매도를 부른 거죠. 투매가 나온 거죠. 당연히 이렇게 투매가 나오게 되면 좀 너무 단기간에 과도한 하락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온 겁니다만 이 미국 시장을 그동안 이끌었던 200일선을 돌파하고 나스닥 그 다음에 계속 상승을 이끌었던 특히 엔비디아 그리고 맥세분들의 일제히 차익 실현 매물출에 이런 흐름은 이제 기존 흐름과 좀 다르다. 그럼 이제 미국 시장이 과연 이번 주에 뭐 반등을 줄 것인가?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과대 낙폭에 따라서 200일선 가까이 되게 되면 뭐 200일선에 가까워지게 되면 반발 매수는 유입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연 조금 전에 스케줄을 봤지만 줄줄이 맥세분들의 실적이 시장의 눈높이를 맞출 것인가? 이걸 더 따져봐야겠죠. 계속 좀 살얼음을 좀 걷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썼죠. 뭐 미국의 주요 헤드라인 뉴스도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은 자, 이걸 안 봤는데 잠깐만요. 요거 보시죠.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90포인트 하락했네요. 0.90. 여기는 이제 0.90포인트. 워낙 금요일 날에 우리 시장 그 출렁거림이 좀 심했기 때문에 353.15 시간이 똑같네요. 일단 약보합으로 끝났고요. 원달러 환율은 금요일장에서 1382.8원이었는데 NDF에서는 1374원대로 내렸어요. 환율이 좀 내렸다. 좀 감안해야겠죠. 10년물 국채금리 이렇게 되고 뭐 VIX가 아주 초급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반도체가 이제 하락하니까 반도체 ETF는 4%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줬죠. 국제유가 크게 변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의 이제 시각 보게 되면 눈이 배라는 이제 뭐 어떤 투자기관의 이제 투자 관련 투자자가 되겠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딱 보니까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커지고 상품 가격도
또 계속 올라가는 그런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리스크도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투자 배분을 좀 조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오른 이제 주식 비중 좀 줄이고 단기 채권 비중을 높이겠다. 이런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주식보다는 좀 단기 채권 이런 쪽으로 이제 시각이 약간 좀 바뀌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S&P 500 이렇게 되겠고요. 자, 테슬라 관련된 이슈도 있죠. 중국에서 테슬라가 중국 모델 전반적으로 한 2,000달러 가격을 인하한다. 뭐 당연히 판매 감소, 가격 경쟁 심화, 뭐 이런 이유겠죠. 그 다음에 이제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 장치 소프트웨어를 8,000달러로 인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테슬라는 계속 가격 인하를 좀 취하고 있네요. 이번 주 과연 테슬라 실적 발표 후에 올해만 테슬라 주가가 40% 넘게 빠졌는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바닥을 좀 칠 것인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 가보시죠. 뭐 투자 심리가 상당히 우리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뭐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공격 소식에 코스피가 오전에 3% 급락을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스라엘이 테헤란로에 공격을 한 거 아니냐? 우리나라 테헤란로.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었죠. 그만큼 이제 우리 시장 변동성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오해는 낙폭을 좀 줄였죠. 이 TSMC가 또 금요일 날 4.9% 하락한 것도 반도체주 약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단 AI 분야는 상당히 좋다. 그러나 스마트폰, 애플이 별로 안 좋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키움증권은 이제 박유학 애널리스트, SK하이닉스에 대한 뷰가 좀 약간 바뀐 거 아니냐. 여하튼 간에 HBM 점유율 하락 우려로 상승 제한적이다. 뭐 이런 게 이제 조정 나올 때쯤 이제 이런 게 나오니까 어떤 매도의 빌미로 작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SK하이닉스도 이번 주 25일 실적 발표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때 이제 컨콜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거의 뭐 이번 주에는 특히 미국 기업,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국내 기업 현대차랄지 실적 발표, 그다음에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고 그에 따른 이제 시장 반응이 어떠냐. 이거에 상당히 민감해질 것 같습니다. 물론 한편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나스닥 200일선,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 지상 얼마. 코스피 지수 잠깐 볼까요? 코스피 지수. 이런 부분이 시장에 상당 부분 좀 영향을 좀 줄 거란 얘기죠. 뭐 장중에 거의 2,550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잦은 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한미반도체는 이제 지난주 실적 발표했고 예상치 부합했죠. 토요일 날 미국의 엔비디아 결과적으로 폭락을 했고, 과연 이번 주 이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미국의 주요 기업, 그다음에 국내 기업들의 실적 눈치 보면서 좀 혼조세를 계속 이어질 것인가. 계속 여러분에게 뭐 계속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안전운행 당부 드린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번 주는 좀 이제 이런 이유로 조정이 좀 이어진다면 역발상의 어떤 계기로 기술적 반등을 좀 노리는 전략도 조금씩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코스피는 지난주 외국인 계속 순매도였죠.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고 선물 시장에서 순매도 계속 좀 이어졌습니다. 자, 특징주 흐름, 뭐 개별 종목들이죠. 그다음에 매각 이슈, 뭐 이런 걸로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워낙 변동성이 잦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이 무려 1940억이나 순매도를 했네요. 기관은 삼성전자 3360억 순매도를 쳤고요. 반면에 순매수는 현대차, 인버스 등을 순매수했죠. 기관
인버스 등 순매수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웃 테크닉스를 외국인 순매수, 기관은 리노공업 순매수로 보였네요. 여전히 뭐 변동성이 뭐 시간에 다니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우선주나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반등 좀 보여줬고요. 자, 코스닥도 뭐 개별 종목군들 일부 움직인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여튼간에 이번 주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어떤 충돌, 이 지정 리스크는 잠시 동안 수강 국면에 따라 그에 따른 충격으로 지수가 좀 빠졌다. 그러다 반발 매수세가 이번 주 좀 유입되는지 꼭 좀 체크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